자, 봅시다. 182쪽. 모집단과 표본이 나와 있고, 자, 우리 마지막 추정에 왔는데, 전체 흐름을 한 번만 또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거의 이렇게 좀 배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경우의 수를 배웠죠?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나는 숫자, 개수를 센 거고, 그 다음에는 확률을 배웠습니다. 하나하나의 확률.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배웠고, 그 다음에 배운 게 확률 분포입니다. 하나만 찾는 게 아니고 일어날 수 있는 확률 전체를 다 보는 거였죠? 전체를 다 보는데 확률 변수가 이산이냐 연속이냐에 따라서 이산일 경우에는 표로 구했고, 연속일 때는 그래프로 구했죠. 그 이산 확률 변수 중에서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 즉 이항분포의 일반화 거부항이 같을 때 이항분포로 썼습니까? 이항분포에서는 시행 횟수와 확률,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이 중요했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어떤 지수 함수 형태를 따를 때 우리 정규분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마지막에 풀었던 문제는 이상 확률 변수지만 시행 횟수가 충분히 크면은 정규분포로 바꿔서 푸는 것까지 했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한 거는 전부 다 뭐다, 우리는? 전체를 다 조사한 겁니다. 우리 단 한 번도 표본을 뽑아서 조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전부 다 우리는 전체를 다 조사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82쪽에 보겠습니다. 모집단과 표본이 있죠? 자,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의 군 입대 관련해서 육군에서 조사를 하겠죠? 20살 남성들한테 어떤 조사를 하겠습니까? 표본만 뽑아서 하면 됩니까? 아니요, 싹다. 싹 다 해야 되죠.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또 우리 주민등록증 만들죠? 네. 싹 다 해야 되죠. 전수조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떤 통계청에서 우리 고등학생, 대한민국 현재 고1 남학생들의 평균 키를 구해. 그거 전수조사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근데 굳이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충 서울에 몇 명 뽑아가지고. 서울에 몇 명 뽑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요? 무작위로 뽑습니다. 전국에서 무작위로 고등학교 1학년을 예를 들어서 뭐 2,000명 정도 뽑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의 평균을 가지고 뭔가 전체의 평균을 찾습니다. 그게 뭐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마지막 단어.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이란 단어의 뜻은 아니죠. 대충 예측. 대충 예측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전 국민 너무 정치적인데 뭐 기사가 뜬 거니까 지지하는 사람.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지지율을 했습니다. 어떻게? 전 국민을 다 하겠습니까? 못하죠. 그리고 전부 다 응답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맞죠? 근데 대충 한 2,000명 정도를 조사를 해. 뭐 좀 신뢰도 있게 하려고 2만 명 정도를 조사했다고 칩시다. 이 2만 명 중에서 저는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저는 대통령이 하는 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나오겠죠. 근데 우리 뉴스 기사 같은 데서 우리 2만 명을 조사했는데 2만 명의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전부 이렇다. 전체로 바꿔서 얘기하죠. 2만 명을 해보니 이 정도 비율이 나왔어. 그러면은 전체는 이 정도 비율이 되겠구나를 하는 게 뭐다? 추정이다. 요거를 할 겁니다. 앞으로 배울 나머지 마지막 단원에서는. 자, 그러면은 전체 집합을 우리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전체 집단을.
요 모자는 뭐 어미 모자를 씁니다. 전체 품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전체를 다 못해서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 얘네들을 뭐라고 합니까? 표본이라고 합니다. 자,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는 어떻게 쓰느냐? 우리 지금까지 쓰던 거 그대로 씁니다. 왜 그렇죠?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 지금까지는 뭘 했다? 전체. 항상 전부 다 했습니다. 추정해 본 적이 없죠? 네. 우리가 했던 집단 자체가 모집단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쓰는 겁니다. 얘가 새로 나오는 겁니다. 얘가 표본이 새로 나온 거야. 표본에서 중요한 거는 밑에 봅시다. 자, 통계조사에서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는데 전수조사는 전부 다 하는 거, 표본조사는 일부만 뽑아서 하는 거고 뭐 이건 읽으면 되겠네요. 표본과 추출, 표본의 크기만 좀 표시를 합시다. 표본의 크기는 쉽게 생각하면은 몇 명으로 조사를 했느냐? 표본은 몇 명 가지고, 사실 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꼭 사람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는 표본의 크기가 몇 명이었죠? 2만 명이었죠. 전체를 못해서. 그런 식으로 표본의 크기는 그 표본 몇 명을 조사했느냐를 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미 추출되어 있으니까 이미 추출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울에서 2만 명 뽑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서울의 의견이죠. 네. 그래서 전국에 아주 랜덤하게 그냥 임의로 돌려야 됩니다. 임의 추출해야지 좀 더 정확한 값이 나오더라. 예를 들어서 키 조사하는데 최고 조사하면 됩니까? 안 돼요. 더 크겠죠, 확률적으로. 맞습니까? 네. 요거를 조사하면 더 작겠죠?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아주 랜덤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 추출과 비보건 추출이 있는데 요거는 전체를 보지 말고 작게 봅시다. 우리 예전에 선생님 설명한 적 있습니다. 자, 공이 5개가 들어있어.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을 꺼내는 시행을 5번 할 거야. 공을 꺼내서 색을 확인하는 과정을 5번 할 건데 첫 번째는 보건 추출을 할 것이고 두 번째는 비보건 추출을 할 겁니다. 요 언어에 다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건 추출은 뭡니까? 내가 확인하고 다시 넣는 겁니다. 네. 그럼 5번 하고 나서 공이 그대로 5개가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보건 추출을 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3분 5분의 3. 흰 공. 여기 흰 공. 칠한 게 검은 공. 미안해. 색칠 안 된 거, 요거 색칠 안 된 공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이건 100번, 1000번을 해도 계속 5분의 2죠. 내가 보고 다시 넣으니까. 자, 비보건 추출이면 5분의 2, 뽑네 안 뽑냐 나오는 달라지겠죠. 조금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뽑은 게 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흰 공이 뽑혔어. 그럼 두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자, 근데 요거를 좀 숫자가 좀 많아져.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표본의 크기 2만 명 잡았죠. 자, 2만 명 중에서 1명 조사했어.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을 포함시켜서 2만 명 중에 1명 조사하는 거나 2만 명 중에서 1명 빼고 19,999명 중에 다시 1명 조사하는 거나 확률적으로 차이가 클까 작을까? 작아요. 작겠죠? 거의 차이가 없겠죠? 그래서 똑같은 걸로 봅니다. 밑에 동그라미 2번만 표시를 합시다. 모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비보건 추출도 보건 추출로 본다. 두 개 차이를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뭐 5개, 뭐 10개, 20개 요 정도일 때는 차이가 납니다. 따로 봐야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바로 보면서 봅시다. 이 필수제 1번. 자, 표본 조사가 적합한 것을 고르세요 되어 있습니다. 기억 어떻습니까? 맞아요.
자, 건전지의 평균 수명을 조사합니다. 건전지의 평균 수명 어떻게 조사하냐면은 2000개를 만들었어. 근데 하나를 다 쓸 때까지 써보는 거야. 그럼 수명이 얼마인지 나오겠지. 이거를 전수 조사하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그냥 2000개 만들었는데 2000개 다 쓰지. 네. 회사 망합니다. 맞습니까? 그럼 한 2만 개 만들어서 100개 정도만 해보겠죠. 표본 조사가 적합하겠죠. 니은 인구 조사는 전수 조사가 맞겠죠. 네. 디귿 자동차 대수도 전수 조사가 맞습니다. 과일의 당도 조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일 조금 잘라가지고 당도를 측정할 거 아니야. 다 자르면 어떻게 돼? 할 게 하나도 없죠. 이런 거 표본 조사를 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자, 1, 2, 3, 4, 5가 적힌 공에서 3개의 공을 추출합니다. 첫 번째, 1개씩 복원 추출합니다.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경우에서 몇 개? 1, 2, 3, 4, 5에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1, 2, 3, 4, 5가 있습니다. 1개씩 복원 추출을 하는데 3회를 합니다. 네. 자, 1회차의 경우에서 몇 가지? 5가지. 2회차에 3회차에 5가지. 총 몇 가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파이 굳이 쓰지 마세요. 네. 두 번째는 1개씩 하는데 비복원 추출한대. 그럼 첫 번째는 몇 가지? 5가지. 두 번째는 4가지. 세 번째는 60가지가 나오겠죠. 세 번째는 동시에 3개를 추출할 때 이거 뭡니까? 5C3이죠. 10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231번. 전수조사 몇 번이 맞습니까? 디귿? 병역 검사가 맞겠죠. 디귿은 아니에요. 시청률 조사. 전 국민이 TV를 킨 거를 다 확인하나? 아니, TV 본 사람 전체 중 하는 거야. 다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일부만 합니다. 그래서 시청률이 어때? 조사하는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죠. 맞습니까? 여러분 뭐 어디 리서치마다 조금씩 다르죠. 표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니은 디귿은 표본 조사입니다. 자, 232번 볼까요? 크기가 2랍니다. 크기가 2라는 건 무슨 말이야? 그냥 2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아, 2번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몇 번? 100번이죠. 보건 추출이니까. 아, 네. 10가지. 맞습니까? 2번 하는데 보건 추출이니까 여기 100번이고 비보건 추출이었으면 90번이겠죠. 10번, 9번이니까. 자, 그 다음 여기 184쪽, 185쪽. 이제 모평균과 표본 평균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조금 용어 정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책에 있는 거 일단 좀 보고 갑시다.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어떻게 씁니까? M, 시그마 제곱, 시그마. 우리 원래 쓰던 거 그대로 쓰죠? 자, 그 다음에 표본은 우리가 X로 씁니다. X로. 근데 여기서부터 얘기해 줄게. 표본을 여러 번 뽑으면은 대문자 X를 씁니다. 표본을 내가 딱 한 번 뽑았어. 그러면은 소문자 X를 씁니다. 요거는 지금 좀 입력을 하고 갑시다. 뒤에 추정해서 소문자 X가 나오거든. 그래서 표본을 내가 여러 번 뽑는다. 라지 X를 쓰고 표본을 딱 한 번 뽑는다. 그럼 스몰 X를 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어떤 숫자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그으면 얘는 뭐를 의미한다? 평균을 의미합니다.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것도 뭐였죠? 평균을 의미했죠. 네. 맞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 뭡니까? X의 평균.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이죠.
이거 뭡니까? 소변평. 표본 평균이죠. 네. 이거는 표본의 평균. 평균의 평. 그렇죠.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얘도 평균을 의미하고 얘도 평균을 의미합니다. 10분 뒤에 이거 배울 겁니다, 우리. 두 번 있으면은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얘는 뭡니까? X. 소변평. 요거 표본 평균입니다. 근데 얘와 얘의 차이는 뭐다? 아, 얘들이랑 여러 번. 얘는 몇 번? 여러 번. 여러 번 뽑았을 때고 얘는 아니. 딱 한 번 뽑았을 때를 얘기합니다. 그 차이까지 좀 알고 있으시다.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사는 S제곱을 쓰고 표본의 표준 편차는 S를 씁니다. 이것도 한 번이면은 액자. 요거는 그대로 씁니다. 요거는 그대로 쓰는데 왜 S인지는 알죠? 네. 표준 편차가 뭐다? 시그마가 뭐죠? S. S죠. 맞습니까? S 글자 대문자가 요거고 S 글자 소문자가 요거라고 했지. 이게 뭐 라틴 건지 그리스어인지 뭔지 그리스어 맞죠? 근데 왜 S를 쓰죠? 표준이 뭐야 영어로? 스탠다드죠. 스탠다드의 첫 글자입니다. 그리고 얘는 뭐죠? 그거에 대한 제곱인 거야. 그래서 똑같은 건데 표본에서는 이렇게 쓰더라. 밑에 나와 있습니까?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편차라고 쓰고 X가 S제곱, S와 같이 나타내더라. 2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3번부터는 그냥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기 때문에 조금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전국 고2 학생이 40만 명이라고 합시다. 네. 그리고 그냥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각 학교마다 학생 수는 200명으로 잡을게요. 그렇게 됩니까? 네. 학교가 총 몇 개 있죠? 맞아요. 2,000개 있습니까? 네. 맞습니까? 2,000개인가 2만 개인가? 뭐 2,000개쯤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서 40만은 뭐죠? 서울세. 그렇죠. 모집단입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 각 학교 하나하나는 뭐죠? 표본. 표본이 되겠죠. 표본이 지금 몇 개 있는 거야? 2,000개. 2,000개가 있는 거죠. 표본의 크기가 몇이야? 2,000. 200이죠. 아, 네. 표본의 크기입니다. 표본 하나당 크기가 200이죠. 맞습니까? 표본의 크기는 보통 n을 씁니다. n이 지금 200인 상황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돼? 네. 자, 그리고 사실 요거는 좀 틀렸습니다. 자, 저렇게 뽑으면은 우리 아까 전에 뭐에 위배되고 뭐에 위배됩니까? 공방사? 이미 추출에 위배되죠. 랜덤하게 뽑은 게 아니잖아. 랜덤하지가 않잖아. 학교별로 뽑았잖아. 이게 랜덤이야? 아니요. 아니죠. 지역 특색도 있을 거고 다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랜덤이 아니죠. 그래서 원래 정확하게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뽑아야 됩니다. 네. 요게 랜덤하겠죠. 네. 40만 명 중에서 200명을 뽑아야겠죠. 그러면은 표본의 개수가 몇 개 나오겠어? 200.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40만씩 200 계산 안 해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근데 실제 표본의 개수는 요게 맞습니다. 편의상 요걸로 갑시다. 2,000개보다 훨씬 많습니다. 맞죠? 네. 요게 맞습니다. 근데 좀 이해를 위해서 저렇게 좀 제안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뭐 조사할까? 키 할까? 몸무게 할까? 뭐 성적을 할까? 성적. 성적을 할래? 내일 모의고사 치나? 내일 모의고사 치는데 국영수 평균 성적을 냈습니다. 아, 한 분은 빼고 국영수만 했다고 칩시다. 국영수 3개 평균 점수를 냈다고 칩시다. 자, 근데 우리 교육부 장관님이 갑자기 야, 대학 전국이 40만 명
평균 알아와 하고 교육부에 있는 공무원한테 지시를 했어. 불쌍해라. 뭐 불쌍한 게 아니라 그게 일이죠 그 사람은. 맞잖아 그게 일이죠. 아니, 갑자기 한 게 아니었어요. 아 치면 조사하겠지 원래. 그니까요. 맞잖아. 그게 일입니다. 그 공무원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이 현실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봤어요. 공무원이 40만 명 다 조사할까? 아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충 몇 명씩 랜덤 뽑으래요. 그러지 않습니다. 공문을 내리겠죠.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 공문을 내립니다. 평균 대달. 각 시별로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지. 각 시별로 부산시 뭐 어디시 뭐 경기도 뭐 해가지고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하면 그 시도 교육청에서 무슨 짓을 해? 학교에서 알려주세요. 학교로 연락하겠죠. 각 학교별로 평균 내서 알려주세요라고 하겠지. 자, 경일고의 평균 뭐 학년 부장선생님 내겠지. 뭐죠? x1의 바입니까? 표본 1번의 평균이죠. 여기는 표본 2번의 평균이죠. 마지막에 표본 2000번의 평균이 있겠죠. 네.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교육청은 2000개의 평균을 받았어. 메일로. 아니 뭐 프로그램 메신저로 받았어. 그거 뭐만 하면 돼, 이 사람? 평균 내. 저거 2000개 더해서 2000만 나누면 되죠. 네. 맞습니까? 자, x1부터 각 평균을 2000개를 보내줘서 학교 쌤들이 그거 이렇게 2000, 이거는 엑셀로 할만하잖아. 착 긁어가지고. 그럼 전체 평균이 나옵니까? 얘가 뭐죠? 뭐죠? 뭐지? 딴 평균. 표본의 평균의 평균. 평균. 표본 의는 쓰지 맙시다. 평균 평균.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얘가. 뭡니까? 이 x바가 됩니다. 요 의미를 알겠습니까? 네. 이건 누가 하는 거다? 이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공무원이 학교별로 평균 추세해서 평균 2000개를 받은 거야. 그거를 내가 평균 낸 게 뭐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얘는 수학적으로 누구랑 똑같다? 40만 명을 평균 낸 거랑 똑같답니다. 요거가 왜요? 라는 질문이 들면은 통계학을 전공하시면 됩니다. 받아들입시다, 요거는. 네. 수학적으로 같답니다, 근사하게. 40만 명을 직접 평균 낸 거나, 요 평균 받아가지고 평균 낸 거나 똑같답니다. 근데 같을 수밖에 없죠, 왜? 실제로는 여기 2000개가 아니라 몇 개다? 40만씩 200개죠. 수학적으로 똑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볼까요? 184쪽에 3번의 1번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 m과 일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x바가 m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저거를 그냥 그 문자로 외우면 안 됩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뭐랑 뭐가 같다? 평균 낸 거를 전체를 평균 낸 거랑 실제로 40만 명을 직접 평균 낸 거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것들의 분산이 있겠죠. 요것들의 분산이 있을 거고 요것들의 표준 편차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얘는 뭐에 영향을 받냐면은 우리 퍼짐의 정도죠. 분산과 표준 편차는. 그럼 몇 명 뽑느냐에 따라서 퍼짐의 정도가 다르겠지. 네. 40만 명을 뽑으면 막 이만큼 퍼질 거 아니야. 근데 200명을 뽑으면 좀 높죠. 그건 모르겠지만 좀 다르겠죠, 얘랑. 그래서 분산과 표준 편차는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이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얘는 실제 분산에다가 n을 나눈 거와 같고 얘는 여기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와 같습니다. 요거 두 개는 좀 받아들입시다. 이거 증명 과정 자체는 모든 과정이 아닙니다. 대학 과정이에요. 통계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까지는 받아들입시다. 근데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좀 기억해줘야 된다. 표본의 표본의 크기에 영향을 받더라. 맞습니까?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말 하겠죠. X바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면 어떻게 써야 돼? X바지. X바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면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X가 전체 더한다면 개수만구나. 아니야. 정규 분포는 뭐랑 뭘로 표시해야 돼? 평균이랑 평균이랑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표시해야 되죠. 어떻게 쓸 수 있나?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네. 네. 어렵지 않죠? 그냥 평균이랑 표준편차가 얘잖아. 네. 얘의 제곱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누구를 물어보면? 표본 평균을 물어보면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185쪽에 4번 보겠습니다. 바로 옆 페이지에 위에 맨 위에 표본 평균의 분포 이것도 개념 하나만 잡고 갑시다. 자,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따르면은 표본 평균 x반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요걸 써는 거죠. 제곱한 거 계산해놨네.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자, 모집 단위 정규 분포를 안 따를 때도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자, 모집 단위 있고 너무 크면은 그게 그거라서. 표본 평균들이 있습니다. 자, 얘가 정규 분포 따른 정규 분포라는 건 뭐야? 우리 숫자가 충분히 크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죠. 네. 얘가 정규 분포래. 그럼 얘는 정규 분포. 이건 이해가 돼, 맞지? 근데 얘가 정규 분포가 아니래. 근데 얘는 정규 분포가 됐네. 말이 됩니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그거라서. 표본이 몇 개 뽑습니까? 엄청 많이. 40만 12, 2,000개를 뽑죠. 맞습니까? 얘가 지금 40만 개라고 칩시다. 맞죠? 저 모집 단위. 얘는 몇 개를 뽑아? 얘는 정규 분포가 되기에 충분히 크지 못한 숫자일 수도 있죠. 근데 얘는 너무 커요. 되겠죠. 요거는 그냥 개념만 알고 갑시다. 이렇기 때문에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x반은. 문제로 갈까?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3번 봅시다. 표가 지금 뭐죠? 모집단이라고 나와 있죠. 네. 표가 모집단입니다. 여기서 내가 뭐를 뽑습니까? 평균. 문장을 좀 읽어볼래? 예제 3번. 여기서 문장 하나하나 내가 설명을 오래 한 이유가 뭐냐면은 뭔 말인지 몰라서 못 풉니다. 뭐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 분포. 그렇죠. 크기가 몇? 자, n이 4인 표본 평균들의 뭐를 구하래? 얘를 구하라는 거죠. 네. 이해됩니까? 네. n이 4인 표본 평균들의 평균과 분산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뭐부터 구해야 돼? 얘는 뭐랑 같아? 모집단의 평균과 같죠? 얘는 뭐랑 같다 그랬어? 크기. 표본의 크기분의 네. 실제 분산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네. 그럼 뭐를 찾아야 돼? 표본이랑 모집단 평균. 요거 찾아야 되죠. 네. 누가 모집단이냐? 우리 얘 평균 잘 구하잖아. 평균 어떻게 구해? 그리고 긁으면 되죠. 평균 얼마? 입니까? 네. 그 다음에 2x 제곱은 이것이 4분의 2로 바꾸자. 그리고 여기다가 평균 제곱 빼주면은 분산은 2분의 1인가? 4분의 18 빼기 2의 제곱이죠. 네. 2분의 1입니다. 지금 내가 구한 얘가 뭐죠? m이죠? 네. 얘가 뭐죠? 시그마 제곱이죠? 네. 넣어주면 됩니다. 평균 얼마? 저거 그 2. 4분의
저거 V에서 구한 거 틀린 것 같은데. 그거 2분의 1 아닌 거 같아. 자, 시그마의 제곱이 2분의 1이죠? 시그마 제곱이 2분의 1이죠. 8분의 1. 밑에 확인 체크 한번 풀어봅시다, 지금. 잠깐만 연습 좀 바꿔야 돼. 네. 안 키고 있습니다. 네. 봅시다. 자, 응시자 평균이 200이고 표준 편차가 10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25죠? 네. 표본 평균의 평균 얼마? 200.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4. 2. 2죠? 5분의 15. 아, 2. 네, 2죠? 네. 자, 그럼 얘는 뭐를 따른다? x바가 200에 2죠. x는 뭐를 따릅니까? 200에 11. 그렇죠. x는 200의 10의 제곱을 따르죠. 나중에 이거 두 개 비교하는 문제도 나옵니다. 이게 x가 x바 뭘 물어보느냐에 대해서 따로 해야 됩니다. 네. x바를 물어봤죠, 문제는? 맞습니까? 네. 네. 25명의 평균을 물어봤죠. 그러면은 얘가 몇에서 몇 사이? 198에서 198에서 204니까 요거 표준 편차가 2니까 네. 요거 표준하면은 마이너스 1. 그렇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넓이죠. 네. 요거 계산을 생각하겠습니다. 두 개 더하면 되죠. 0.8185. 추정을 조금만 봅시다. 내일 한 번 더 해줄게.
자, 아까 전에 수학 점수를 교육부 공무원이 전체 평균을 궁금해서 저렇게 다 조사를 했죠. 네. 자, 이제는 어떤 입장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경일고 학교장님이라고 생각합시다. 내가 교장이야. 근데 전국 평균이 궁금해. 전국 평균이 궁금해. 그래서 학년부장쌤한테 야, 전국 평균 얼마쯤 되겠어? 물어봤어. 학생 주임쌤한테. 이 사람이 하필 또 수학생이었어. 뭐 좀 그럴싸하게 표현을 해줘야겠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영수 평균이 경일고 200명 학생들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경일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평균을 내가 구할 수 있잖아. 네. 한 70점 정도 됐다고 칩시다. 국영수 평균이 70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학교장님한테 전국 40만 명의 평균은 이 정도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지금 요 정도만 알고 있어. 뭐가 몇 점이라고 얘기할래? 70대. 네? 70대. 그러니까 몇 점이라고 얘기하면은 그거는 무조건 틀리겠죠. 네. 틀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이 사람한테 틀린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 몇 점대?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면 되겠죠. 네. 70점 기준으로 8만 한 5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전체 평균이 65점에서부터 75점 정도 요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네. 요게 뭐가? 추정입니다. 추정. 추정. 자, 여기에서 신뢰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뢰도라는 말은 내가 했던 말이 맞을 확률이야. 수원아, 조금만 듣자. 내일 한 번 더 해주긴 할 건데 좀 이게 어려워서 두 번 설명합니다. 신뢰도라는 거는 내가 했던 말이 맞을 확률이야. 예를 들어서 나는 무조건 100% 맞는 말을 하고 싶어.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플러스 100. 플러스 마이너스 한 30점 하면 되죠. 네. 맞습니까? 평균 물어봤는데 40점에서 100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틀릴 확률이 거의 없죠. 네. 신뢰도로 따지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네. 맞죠? 네. 근데 이제 다시는 학교장이 나한테 물어보지 않겠죠. 이 무능한 새끼 하면서. 이거 나도 얘기하겠다 하겠죠. 네. 근데 그럼 난 좀 유능하게 인정받고 싶어. 그래가지고 69점에서 71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40만 명 평균이. 네. 이렇게 되면 뭐가 높아져? 틀릴 확률이 높아지죠. 이게 틀릴 수도 있죠. 네. 맞잖아. 네. 이렇게 되면 틀릴 확률이 거의 없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틀릴 확률이 거의 높죠. 네. 전체 평균이 예를 들어서 70이면 내 말 틀린 말이잖아. 네. 맞잖아. 요거를 적당히 잡는 신뢰도가 보통 95%, 99%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책에서는. 자, 그러면은 얘가 왜 95%냐를 잘 보냐면은, 자, 예를 한번 볼게요. 경일고 학생들을 가지고 평균을 냈더니, 자, 요거 표본을 몇 번 뽑았습니까? 한 번 뽑았죠. 내가 우리 학교 학생들 평균만 한 번 뽑은 거죠. 얘는 뭘로 쓴다? 소문자로 씁니다. 이렇게. X바가 70인 거죠, 지금. 표본의 평균이 70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얘의 표준 편차가 뭐 예를 들어서 5점이라고 합시다. 그럼 얘 가지고 뭐를 그릴 수 있다고 합니까? 정확하게 봅시다. 자, 모집단의 평균이 있을 거고, 모집단의 표준 분산이 있고,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있죠. 자, 표본 평균은 내가 직접 계산하니까 70이었어. 근데 이게 분산은 못 구했어. 표준 편차도 못 구했고. 근데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표본의 크기가 200이죠. 네. 그럼 우리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얼마입니까? 루트. 그렇죠. 얼마? 루트 200분의 얘겠죠. 네.
맞습니까? 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얘 가지고 뭐를 그릴 수 있다? 얘를 그릴 수 있죠. 네. 자 얘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평균이 얼마? 70. x바 70이고 얘의 표준 편차는 루트 200. 루트 200분의 시그마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나는 추정한다라는 거는 전체 모집단의 평균이 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 여기 점수가 지금 아까 전에 예시를 들었더니 뭐 한 65점이고 75점이라고 하면은 요 사이에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 넓이가 뭐가 돼? 진료. 내가 한 말이 맞을 확률입니까? 네. 맞잖아. m이라는 값은 전체 평균은 그래도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뭐 60점일 수도 있고 55점일 수도 있고 뭐 70, 80점일 수도 있고 90점일 수도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 있는 이 전체 넓이가 1인데 내가 구한 요 녀석의 넓이가 0.95면은 내가 했던 말이 맞을 확률은 얼마야? 95%죠. 네. 그게 뭐다? 진료. 신뢰도입니다. 신뢰도. 자 그러면은 요거 지금 요 값으로 신뢰도 95%로 한번 해봅시다. 네. 자 얘가 95%가 되려면은 요 절반의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좀. 아. 95의 절반이 돼야 되죠. 네. 0.475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요 값이 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 네. 어떤 K 값이라고 합시다. K 값을 표준화하면은 몇 점이 돼? 뭐가 돼야 돼? 넓이가? 예, 절반. 그렇죠. 얘를 표준화했을 때 평균은 0이 될 것이고 K를 표준화한 값 표시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네. 평균이 70이고 표준 편차가 얘니까 요게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0.475가 돼야 되죠? 여러분 책 뒤에 표 잠깐만 봅시다. 표를 한 번도 안 봤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에 빠른 답책 앞에 표준 정규분포 표 있습니까? 네. 표 있습니까?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0.475가 돼야 되죠? 왼쪽 축에 1.9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볼래? 0.4750 보이나? 거기서 위로 가면 얼마야? 그래도 이거 합쳐서 읽으면 왼쪽 먼저 읽고 그 다음 거 읽어주면은 1.96입니까? 얘가 얼마가 돼야 된다? 1.96이 되면은 얘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맞습니까? 근데 내가 점수 표현할 때 요렇게 표현해. 요거 K 가지고 표현해. 요 양변에 얼마 곱해야 돼? 얘 곱해봅시다. K-70에다가 1.96 곱하기 루트 200분의 시그마입니까? 그 다음에 70 넘겨주면 얼마? K는 이렇게 됩니까? 반대쪽은 70에다가 뭐만 해주면 돼? 그렇죠. 이렇게 됩니까? 그러면은 전체 평균, 모집단의 평균 M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습니까? 요런 식이 나옵니까? 시그마 값만 알면은 내가 이게 뭐 한 70 몇 점, 70, 60 몇 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요 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앞으로 가봅시다. 네, 190쪽 가봐. 얘가 뭐죠? X바죠. 지금 루트 여기 뭐가 들어간 거야? 표본의 크기 들어간 거야. 요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1.96인지 알겠습니까? 밑에는 왜 2.56이겠어? 2.58이겠어? 저 넓이가 얼마가 될 때겠어?
전체 넓이가 0.99니까 절반은 얼마야? 그렇게 되나? 맞습니까? 표 잠깐만 볼래? 0.495 찾아봐봐. 495는 딱 떨어지는 게 없나? 4951을 읽어보자. 얼마입니까? 앞에 와서 개수 봅시다. 얼마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왜 할 줄 알아야 되냐? 뭘 물어보겠어? 신뢰도 80%로 추정하세요 이겁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어떻게 바꿔줘야 돼? 80이 되려면 여기 넓이가 얼마가 돼야 돼? 0.40이 돼야겠죠. 표에서 찾아야겠죠. 그 개수를 바꿔 넣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러분 모의고사에서는 저거 1.96, 2.58 빼고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옵니다. 95% 빼고 안 나옵니다. 거의.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오늘. 네. 이 식이 왜 나왔는지를 알고 써야 됩니다. 지금처럼. 외우면 안 됩니다. 표 없는데 괜찮아요. 표가 지금 없다. 네. 괜찮습니다. 문제 나올 때 항상 표를 첨부해 줍니다. 표를 첨부해 주는데 이거는 그냥 원리를 보자고 내가 이걸 보자고 한 거기 때문에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보여도 없습니다. 네, 요거 한 번 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끝입니다. 이제 우리 통계 확통 자체가.